네, 주식초보 김혜선의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오늘요, 이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이 팡 테마주 거품 터지면 펑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 인기 절정인 팡 게임 시리즈 덕분에 최근 증시에서도 팡 테마주들의 이 열광적인 반응이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지만 리스크를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전문가들만큼 노하우가 있다면요, 이 좋은 종목도 고르고 또 위험도 줄이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가 준비했습니다. 이 전문가로부터요, 저와 함께 투자 노하우도 배워보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재밌게 퀴즈도 맞춰보고 또 자세하고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은요,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초보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인공입니다. 김지훈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헤어스타일도 산뜻하게 바꾸고 오셨네요. 예, 오늘 좀 신경 좀 많이 썼습니다. 아, 네, 멋있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팡 테마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팡 테마주가 그냥 단기적인 트렌드에 지나칠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팡 테마주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과열권에 속한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012년도 우리가 쫙 들고 오면서 제가 뭐 방송이든 어디든 간에 예전에 우리가 해외 지수에 대해서 해외 증시나 뭐 이슈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불안하다, 걱정된다, 뭐 스페인발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해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지 말고 국내적인 이슈에 좀 더 집중할 때다, 포커스를 맞출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팡 테마주다, 우리가 뭐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 테마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밖에 한번 나가 보시든지 뭐 지하철, 버스, 뭐 대중교통 이용해 보시다 보면 사람들 다 스마트폰 네, 가지고 게임하고 팡팡팡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마구마구 새벽에도 터뜨리고 마찬가지로 막 하트 보낸다고 막 그런 것들이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이슈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팡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과열권 국면 그리고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해외적인 이슈보다는 국내적인 이슈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팡도 마찬가지로 팡이든 아니면 뭐 모바일 쪽 뭐 이런 계통에 있는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쪽에 전반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종목에 대한 집중도를 좀 더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배워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의 간략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강의라는 거는 네. 참 신기한 마술처럼 우리가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쵸. 잘 알고 있는데 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면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언제 들었나는 예. 듯이. 네. 한참 옛날 전, 뭐 1년 전, 10년 전에 들은 것처럼 가물가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가 조금 있는데 이 두 네. 가지가 뭐냐면 시장의 기본 원리랑 그리고 박스권 방향성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가볍게만 조금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돈이랑 증시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갖고 돈이 많으면 증시는 상승을 하고요. 돈이 작아지거나 이탈하게 되면 증시는 하락한다. 요 관계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미국과 중국 등의 해외 증시 역량, 물론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항상적으로 새벽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도 물론 있지만은 수출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투입하는 나라가 제일 많이 투입하는 나라가 중국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장과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연동돼서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금리의 영향을 마찬가지로 쉽게 보시면 어차피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둘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금리는 예를 들어 금리가 다운이 됩니다. 엄청나게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많게 되면 내가 은행에 예금해서 돈을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굳이 주식이 아니라도.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금하는 금리도 낮아지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출 이자에 대한 금리도 낮아진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금력이나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영향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움직임 간단하겠죠. 우리가 시장이나 마켓 쪽에 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투자나 투기를 할 수 있는 시장 또는 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부동산과 주식이겠죠. 네.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은 올라가면서 버블이 끼게 되겠죠. 근데 대신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억제를 하는 게 굉장히 더 빠릅니다. 시간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억제를 먼저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을 많이 벌고 뭐 정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뭐 억제를 합니다. 억제를 하게 되면 굳이 그거에 끼어들어서 치고받고 싸우고 수익률도 얼마 안 나온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제가 된 자금들이 주식 쪽으로 몰려온다는 소리겠죠. 네. 그러면 부동산은 억제가 되는데 반대로 주식은 버블이 더 껴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움직인다라고 자금에 대해서 회전율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뭐 의견 일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체든 뭐 이슈든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든 등등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방향을 쏠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예를 들어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습니다. 의견 쪽으로. 그러면 매수가 있게 되고 매도가 있게 되면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됩니다. 왜? 저가라고 판단할 때 들어올 수가 있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다 매수로 쏠려버리게 되면 이런 자금들의 이탈력이 밑쪽으로 받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빠질 때는 확 빠지고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전체 참여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될 때, 같이 통합이 될 때는 조금 더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방향성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방향성 기법은 뭐냐면, 박스권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수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이놈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웃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요 기법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 네. 박스권 전의 변동성. 이게 급등이든 급락이든 아니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저점과 첫 번째 고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 그죠? 기본적인 룰이겠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룰에 따라서 첫 번째 고점과 첫 번째 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 잡는 이유는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기준점이 있어야지 차트를 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아내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50%의 기준점 찾기. 요거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고점과 첫 번째 저점을 잡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 큰 변동성에서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향성 행보라든지 뭐 이런 행보권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해는 이런 50% 기준점 찾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네 번째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돌파든 뭐 급등이든 급락이든 돌파든 하락이든 강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면서 양봉 또는 음봉, 여기서 플러스를 하자면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 강의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또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들고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왜냐하면 눌림목에 대해서 예. 공개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어떤 기법이라든지 어떤 걸 공부할 때 물론 뭐 다 그런 건 알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쭉 진행하다 보면 제 강의 자체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강의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배워나간다는 생각이겠죠. 예를 들어갖고 요런 지난주에 했던 박스권 방향성 매매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걸 보고 요거에 대해서 기법을 대입해서 내가 수익을 나야 되겠다. 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고 온 것도 마찬가지로 기법과 기법마다의 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눌림목을 하고 지난주 박스권에 대해서 배웠던 거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합성을 할 겁니다. 합성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기법이 나온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눌림목의 성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눌림목이라 한 거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주가가 쫙 상승한 다음에 그죠? 또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논리로 눌림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네. 밑에 적어놓은 거는 뭐냐면 위에 거는 기본적인 이론이지만은 눌림목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네. 적어놓은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전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단기 눌림목과 장기 눌림목 그리고 박스권 눌림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박스권 눌림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텐데 요거를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기준점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갈 때 굳이 하루하루 우리가 뭐 주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눈 빠지게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눌림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다라고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눌림목의 생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적으로 눌림목, 올라갔다 떨어진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논하기 이전에 왜 생겨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눌림목이 예를 들어 갖고 종목이나 뭐 지수라든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요런 부분이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런 매도 시점에서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차익 실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가가 뭐 조금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네.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와중에 지난 요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놨거나 아니면 올라가기 직전에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 뭐 개인도 있을 테고 기관도 있을 테고 외국인도 있을 테고 수급들의 주체들이 있겠죠. 네. 자, 요런 주체들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라는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두 번째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세력들 또는 수급의 주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그 어떤 주체들이라고 하던 간에 네. 개인들의 물량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일반 수급들이나 주체들은 개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수익을 안 주려고 하겠죠. 네. 그럼 예를 들어갖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 과정에서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야 조금 버틸 수는 있어요. 강심장인 사람은 떨어진 폭이 조금 더 깊어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왜? 수익권이기 때문에. 대신에 밑으로 정확하게 잡기에는 일반 평균적으로 소수만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라간 거 확인하고 잡는데 요 위쪽으로 잡은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수익권 다 반납하고도 떨어진다고요. 떨어지게 되면 네. 요거를 차마 버틸 수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는 강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물량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목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파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뭐 엘리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 시장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한 가지 정확하게 맞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파동이 강하다는 거겠죠. 이 안에서 뭐 눌림목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런 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네. 두 번째 파동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동에서 개인들을 떨어내야 되겠죠. 왜?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내가 100만 원 모을 거 모르는 사람한테 50만 원 왜 줍니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돈 10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안 줍니다. 그런 이치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익 나는 눌림목, 손실 나는 눌림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냐면 굳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진짜 눌림목과 가짜 눌림목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가 위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고 뭐 단기 눌림목, 장기 눌림목, 박스권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차원 자체가 틀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수익난 눌림목, 손실난 눌림목 뭐냐면 자, 일단 진짜는 가만히 놔둬 놓으시고요. 손실난 눌림목, 가짜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는데 요런 가짜를 구별해내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개념을 접근할 때 단순하게 예전에는 뭐 우량주 중심으로 또는 뭐 어떤 종목 중심으로 맞는 것만 찾아내서 기법, 이렇게 하면 수익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개인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눌림목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지 아는데 종목마다의 성격이나 전반적인 장에 대한 성격을 모르고서는 눌림목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만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실나는 눌림목은 따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인식 자체가 눌림목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우량주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량주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이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네.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우량주도 마찬가지로 개별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다 통합이 돼 있고 통용이 돼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나는 눌림목을 따로 둔다기보다는 우리가 인식 자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관점으로 조금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눌림목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이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보여지는 요 화면상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눌림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박스권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단기적인 것만 많이 봅니다. 일봉, 분봉, 그리고 그렇죠. 뭐 길게 봐도 뭐 주봉, 요 정도 네. 보는데 우리가 박스권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최소 한 달에서 반년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한 달이라는 요 기간은 네. 단기적인 눌림목에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박스권 눌림목에 대해서 구별을 해 나가실 때는 반년 이상, 최소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려진 종목에 한해서 네.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네. 요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번, 며칠, 그리고 뭐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만 나오게 되면 뭐 박스권이 어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박스권 눌림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최소 반년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눌림목은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이론입니다. 이론 참 재미없어요. 우리가 항상적으로 뭘 하든 간에 이론보다 실전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으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박스권 플러스 눌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박스권 플러스. 이 박스권이란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박스권 방향성 매매 기법 플러스 오늘 방금 이론적으로 잠깐 읊어놓고 갔던 눌림목에 대해서 네. 합성을 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론만 먼저 설명드리고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박스권 상단 돌파. 이거는 지난주 우리가 박스권 방향성 매매 기법이랑 비슷하죠. 박스권이 예를 들어갖고 요렇게 있으면 자, 올라갈 때 상단 돌파할 때 요때 시점이겠죠. 네. 그죠? 요런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밑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돌파할 때 거래량이 떠야 됩니다. 요 거래량이 뜨는 시점이 얼마 정도냐. 상대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대성. 요 상대성이 얼만큼 되냐면 뭐 100만 주, 200만 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종목마다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 개념 적어도 앞전에 터였던 거래량에 대해서 최소 5배, 10배 이상은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작아도 5배, 10배 네. 이상 나오는 거래량에 대해서
요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연하게 드러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거래량은 어차피 속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조작이 안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거래량을 필히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우리가 저항선의 지지선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관점에서 네.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이 나올 때, 요 첫 번째는 박스권 때는 저항선이었던 요 선이 일종의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받고 올라갈 때는 네. 지지선으로 변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도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눌림목 구간의 음봉 거래량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박스권 도입할 때 아까 위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떠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흐지부지 하다가 빵 떠버려요. 누가 똥침한 것처럼 네. 떠버리게 되면 위쪽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겠죠. 네. 눌림목이 어차피 올라간다고 해서 주구장창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눌림목을 공략하는 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요 눌림목에 대해서 나오게 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떠버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 눌림목이 작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예전에 설명드릴 때 거래량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날에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졌는데 네. 오늘 어제 100만 주가 터졌는데 오늘 110만 주가 터졌어요. 그게 순수한 매도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매수 거래량을 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왜 보수적으로 봐야 되냐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때 매수가 다 나가면 안 되겠죠. 왜? 거래량 자체가 떠버리게 되면 요 앞전에서 매수가 들어왔는지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는지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음봉 거래량이 발생돼야 된다.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차트 보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조금 지똥만큼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거는 예전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삼성전자네요. 예, 맞습니다. 자, 여기 선 꺼놓은 거 보시면 예전에 흐지부지하게 제가 딱 끊어서 앞에는 어차피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최소 6개월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1, 2, 3, 4, 5, 6. 딱 6개월 나왔어요. 그죠? 6개월 나온 동시에 거래량, 대량 거래량 어때요? 앞에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네. 거의 요 거래량 빼고는 평균적인 거래량에 대해서 5배, 6배, 10배까지 터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저항선 부분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더 강하게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차트가 조금 지똥만큼 나와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위쪽에 마찬가지로 저항받는 구간에 대해서 한 2번, 3번 이상 나오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위쪽으로 저항을 받다가 뚫어버리게 되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저항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위쪽에서 누르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돌파를 한 거죠. 예, 위쪽에 꺼놓은 저항선이 지지선 작용을 해서 쫙 급등해버린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네. 요런 것처럼 우리가 굳이 하루하루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본 차트, 요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할 접근해 나갈 때는 조금 소량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고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높은 가격대에서 사지 마시라.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 위해서 차트 두 개를 정확하게 지지가 받는 차트 그리고 받지 않는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적어도 100% 이상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굳이 6개월 사이가 아니라도 제가 지난 요거 개편하기 전에 1부 때 우리들 제약이란 대표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네. 거의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요 기법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잘 기법이죠? 보시면 네. 자, 저항선 끊어놓는데 한 번, 두 번의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은 다음에 네. 쫙 올라가는데 요때는 뭐예요? 요때 속임수죠.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없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뚫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매수 사인 보낸 시점. 그죠? 매수 사인 보낸 시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보낼 시점 같은 경우는 요때 잡았죠. 그죠? 네. 요때 나오면서 제가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대비 딱 저점 대비해서가 아니고 매수가 대비해서 149%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요 기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에 대해서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요 149%의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2달도 채 안 걸렸죠. 그죠?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149%까지는 다 먹진 않았어요. 우리가 75%의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대입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먹진 않았지만은 요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환상 속에 쫓아 들어가면서 그냥 대략적인 대박주가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할 수 있는 대박주를 조금 더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은 네. 중간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 이 지금 박스권 상단에 돌파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눌림목 구간인 건가요? 맞죠? 자, 잘 보시면 앞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저항선에 대해서 저항선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박스권이죠. 근데 요때는 뚫었는데 당연히 관심 있게 보겠죠. 관심 있게 보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네. 거래량 없이 속임수라고요. 거래량이 네. 안 나왔죠. 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자, 첫 번째 저항선 끊어놓은 거에 대해서 또 저항을 받습니다. 네. 세 번째 저항을 받죠,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 자, 그럼 요때 또 관심을 갖겠죠. 그럼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떴죠? 네. 그러면 매수. 그리고 앞전에 했을 때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떴어요. 네. 거의 최소한 10배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잡아 나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확대 그래프에서 이제 확대했을 때 여기 구간을 돌파했을 때 지금 양봉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박스권 그 눌림목 구간에서는 음봉 거래량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 음봉 거래량. 그러면 자, 그거- 요때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요 양봉 거래량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봉으로 쫙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음봉으로 참, 물론 기법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참 차트가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래량 네. 조정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띄우고 다시 한번 눌림목 돌파 이렇게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봉 거래량이라고 해도 저기 순 매수세가 더 많은 거죠? 매도세보다. 그러니까 제일 박스권 중요합니다. 상단을 돌파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릴 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는 없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뿐이겠죠. 네. 예를 들어갖고 요런 매수 거래량이 나왔어요. 양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요 양봉 거래량이 굳이 요게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 거래량인 건 알지만은 네. 요게 나오기 전에 그럼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떨어지게 되면 매도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 보시면 위쪽으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면서 음봉이 떨어졌죠. 네. 근데 거래량이 전날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요 거래량 자체가 매수 거래량이 아니란 소리겠죠. 요 거래량 자체가 위쪽으로 물린 종목, 물린 사람들, 물량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떨어지면서 전날에 대해서 거래가 더 많기 때문에 매수 거래량이 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요약을 조금 드리면 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박스권 방향성 매매 기법 플러스 눌림목 매매 이렇게 합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단기, 장기 박스권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관점 자체가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자체가 수익률도 굉장히 좀 높죠.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큰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체크하지 마시고 최소 반년 이상 체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합성 네 가지 조건이 있겠죠. 첫 번째 박스권 상단 돌파 그리고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같이 나와야 되고요. 거래량 자체는 5배에서 10배 정도. 그리고 박스권 상단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지는 과정들 체크하시고요. 네. 눌림목 구간에서는 반드시 음봉 나와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눌림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스권 눌림목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성격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은 강의가 굉장히 쏙쏙 잘 들어왔네요. 아주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테스트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문제 내주시겠어요? 예,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익 실현 그리고 개인 물량들 때문에 네. 요거에 생겨난다. 네. 차익 실현과 개인 물량 털기 때문에 땡땡땡이 생겨난다. 땡땡땡. 오늘 배운 내용이죠? 눌림목이 생겨난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기도 하죠. 그쵸? 자, 다음 맞습니다.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는 네. 반드시 땡땡땡이 증가한다. 이것도 몇 번이나 콕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죠? 그 전 거래량보다 한 10배, 5배 이상 터진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눌림목 구간에서는 반드시 요런 거래량이 발생한다. 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죠. 예. 양봉이냐, 음봉이냐, 음봉 거래량이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했던 네, 내용이죠. 그쵸? 마지막 문제죠? 자, 네 번째. 박스권 상단 우리가 선을 그어놓은 네. 기본적인 기준점이 있죠. 네. 이 기준점 자체가 땡땡에서 땡땡으로 바뀐다. 그렇죠.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부터 이 박스권이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뀐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항선이 네. 지지선으로 바뀌는 과정이겠죠. 오늘 와, 네 문제. 만점입니다. 예. 오, 만점 받았어요. 저 지난 시간에는 한 문제인가 두 문제. 두 문제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어서 좀, 풀이 네. 다시 해볼까요?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뿌듯하긴 합니다. 네. 야, 자, 우리가 여기 체크할 때, 자, 여기 문제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눌림목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외에를 굳이 우리가 뭐 매매하는데 불필요한 정보까지 우리가 알아나가면서 매매할 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Y, 그죠? Y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네.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재상승할 때 생기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차익 실현 그리고 개인 물량 요 두 개 때문에 눌림목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좀 쉽게 말해서 예. 눌림목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조금 개념 자체가 좀 틀립니다. 네. 우리가 왜냐면 변곡점이란 거는 뭐겠습니까? 상승했다가 하락하거나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제일 기본적인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눌림목 과정에서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최소 반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본다고. 그죠? 네. 차트를 볼 때 끊어서 봅니다. 요거를 안 본다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변곡점이라고 판단이 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치지만은 같은 걸 보고 있으면서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이 틀리다는 거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리고 문제. 예, 두 번째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이거 굉장히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죠?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반드시 아까 전에 우리들 제약 생각해 보시면 앞전에 있는 거래량 없이 속임수였죠. 그러면서 네. 저구장창창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익 챙겨 나갈 때는 거래량 증가하면서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네. 눌림목 구간에선 반드시 음봉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봉 떠버리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양봉 자체가 매우 센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네. 매수가 다 떨어져 나간 거라면 오히려 급락해 버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음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박스권 상단 당연히 저항선이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저항선이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끝난 거죠?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시청자 Q&A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은요, 이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전화 연결해보기 전에요, 이 지난주에 미처 못했던 시청자 문자 질문 제가 하나 적어왔습니다.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박스권 돌파 시에 정고점 거래량보다 작으면서 돌파를 한다면 이 매도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시청자분이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박스권 돌파 시에 거래량이 작다. 네.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요거 했죠. 지난번 네, 강의 그렇죠. 시간만 들으니까 오늘 아마 강의를 들었으면 괜히 물어봤네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 좀 칠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갖고 박스권이 여러 column 있습니다. 여러 column 네. 있는 상태에서 행보를 하다가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자체가 뭐냐면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네. 매도 관점을 봐야 되나요? 아니죠. 매도 관점이 아니죠. 아까 우리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예 안 삽니다. 왜 삽니까?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아까 네. 그 우리들 제가 같은 경우도 흐지부지 하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안 터졌죠. 그대로 쭉 속임수. 이어졌죠. 그죠? 네. 속임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굳이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데 속임수로 하는 종목을 굳이 들어가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관점이 아니고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생각을 하시고 거래량 증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눌림목 자체 내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요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음봉 떨어져야 된다. 요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증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 강의에 대한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다고요? 아, 예.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박스권이랑 물림목의 합성은 네. 개별주와 우량주 중에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거 저도 전화드렸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우량주와 개별주 중에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네, 전문가님과 상담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네, 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량주나 개별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앞전에도 마찬가지로 우량주는 따로 개별주는 따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량주 자체 내에서 보면 삼성전자 차트로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까 전에 요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드렸죠. 예를 조금 들어드렸는데 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우량주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네. 왜? 우량주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겁고 안 무겁고의 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우량주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주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우량주죠. 제가 예시 들어드린 우량주 예시 들어드린 삼성전자 우량주입니다. 그리고 방금 예시 들어드린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은 개별주입니다. 그러면 우량주에 대해서만 국한할 거 아니고 그리고 개별주에 대해서 국한할 게 아니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용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에 대해서 또는 개별주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무겁고 안 무겁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분에 대해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우량주 자체는 특징 자체가 무겁고 천천히 간다. 그리고 네. 개별주는 좀 빠르고 급하게 간다. 요 차이입니다. 그러면 개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량주로 한 1, 2% 떨어져 있고 개별주로 한 3, 4%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감안만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뭐 기법에 대해서 뭐 우량주만 한다, 개별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통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아, 예, 많이 해결됐어요. 네, 앞으로도요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Q&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매수 시점과 손절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요약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문의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복습 다시 해볼까요? 예. 자, 일단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그리고 이 종목이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무리 기법 공부, 강의 공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없으면 말짱 깡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조건을 좀 보시면 되겠죠. 조건을 잠깐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보시면 첫 번째는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상단 저항선의 지지선 바뀌고 음봉 거래량. 그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요까지는 어찌어찌 저항선이 지지선이 됐어. 네.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해서 받쳐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구간에서 약간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요 구간에 대해서 내가 버틸 수가 있는지, 요거 잘 버텼다고 하면 박수 쳐줄 일이고요. 안 버텼다 그러고 떨어진다 그러면 왜 버텼냐고 물어볼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시점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왔겠죠. 그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쭉 기다리고 있다가 급등했다가 물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는 있어요. 앞쪽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는 있어.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서 내가 한 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에 대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적으로 뭐 종목이 시중에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요걸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는 하루하루에 대한 등락폭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떨어진 폭에 대해서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기간을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회복만 하면 괜찮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회복만 하면 네. 쭉 들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항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는 없겠죠. 매수 시점은 내려올 때 저항선의 지지선 확인되는 거 확인하고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다 성공한다 그래도 한두 종목 정도는 실수할 수는 있겠죠. 실패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실수하는 과정 예를 들어 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그거 설명했죠. 우량주와 개별주의 차이점. 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 라인 자체가 우량주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고요. 네. 타이트하게 잡는 양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갖고 1,000만 원치 산 거랑 뭐 5천만 원치 산 거랑 손실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같지만 금액이 틀리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분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큼, 대신에 이 수준을 너무 또 10% 20%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량주는 한 3%에서 5%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개별주는 한 4%에서 7%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보시면 됩니다. 요 보시는 것처럼 뭐 한 3% 5% 요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한 종목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음 종목 한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물리지만 않으면, 대신 물리지 마세요. 물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Q&A까지 전문가님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어서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ba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코너 속 코너죠.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 푸짐해지고 업그레이드된 시청자 퀴즈 이벤트 순서인데요. 매일 전문가님이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면 거기에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답을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총 3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등은요, 2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려야죠. 박준남 전문가와 함께한 10월 8일 월요일 퀴즈 나갑니다.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모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4번 수익 모형이었죠. 당첨자 발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김지훈 전문가의 매매 방식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은 33기법, 2번은 34기법, 3번은 23기법, 4번은 2기법.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퀴즈도 맞추고 푸짐한 상품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퀴즈 당첨자는 바로 내일 이 시간에 발표되니까요. 역시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어제의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상품 소개 나갑니다. 네, 이제 마지막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장을 위한 이 전략 간단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내일장 전략 가볍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잘 보세요. 자, 오늘 전 시점까지 보세요. 오늘 전 시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추석이 있었죠. 자, 요 추석 연휴 동안에 수급들이 어느 정도 자금력이 아까 시장에서 지난 시간하고 증시는 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죠. 자, 그럼 추석 때면 어찌합니까? 우리 서민들이나 뭐 사람들이 바빠지게 되겠죠. 돈이 쓸 때가 많아집니다. 버는 건 없는데 쓸 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수급들이 조용하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가 오늘부터, 그죠? 간단하게 팁만 좀 드리자면 오늘부터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종목 선정, 그리고 어떤 시야적인 시황 보는 안목만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수익 내거나 욕심내기에 충분한 장이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되고요. 지수 포인트, 코스닥 포인트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급락하면 땡큐,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대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리적으로 예측할 필요 없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매매를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을 통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나고 신나는 강의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